칠레 북부 해발 2400m에 위치한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 인근,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아타카마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척박하고도 신비로운 풍경은 다리 계곡이라 불리며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또 하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구상에서요 가장 메마른 사막 아타카마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비를 잊은 대지 위에 소금과 별빛 그리고 고요와 생면이 공존합니다. 인간의 발길조차 조심스러운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시간보다 오래된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소금 결정들이 만들어낸 이 독특한 지형은 마치 눈 덮인 대지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모두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 결정이 마치 수정처럼 빛납니다. 이 하얀 바닥과 소금 바위 아래에는 오래전 바다가 융기하며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질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이 풍경은 지구의 기억을 품은 거대한 소금의 대지입니다. 새벽 5시 안데스 산맥을 따라 해발 4200m의 엘타티오 간헐천을 향해 오릅니다. 밤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해가 떠오르며 고산지대의 장엄한 풍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눈이 띄는 것은 녹아내린 눈으로 형성된 작은 호수 라구나 차샤입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그 속에서 플라밍고들이 우아하게 몸을 적십니다. 이곳은 생명과 침묵이 공존하는 고요한 대지 엘타티오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며 엘타티오 간헐천 지대로 들어섭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희뿌연 수증기 기둥이 이곳의 존재를 알립니다. 고요한 대지 위로 솟아오르는 증기는 마치 지구의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물이 펄펄 끓으며 뿜어져 나옵니다. 간헐천은 일정한 간격으로 뜨거운 수증기와 물을 분출하며 이곳이 살아있는 지질활동의 현장임을 보여줍니다. 지면 곳곳에서는 80도 이상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발밑에서는 지구의 심장이 뛰는 듯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지구의 원시적 에너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생명의 기원과 연결된 장소지요. 엘타티오는 인간의 시간보다 훨씬 오래전 지구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고온지대에 있는 이 간헐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간헐천 지대로 새벽 시간대에 가장 활발한 수증기를 분출합니다. 이곳에는 80개 이상의 간헐천과 수백 개의 증기구멍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증기구멍이 많이 보이는데요, 물이 솟구치다가 마르면서
증기만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미국 옐로스톤과 러시아 크로노츠키 다음으로 이곳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간헐천 지대입니다.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입니다. 칠레 북부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은 아타카마 사막의 관문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을 뒤로하고 안데스 산맥을 다시 오릅니다. 볼리비아로 가기 위해선 히토카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은 해발 4,400m입니다. 칠레 국경 검문소 옆으로 리칸 카브루 화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볼리비아로 들어서자 광활한 지형이 펼쳐집니다. 30년 전 이 길을 지나던 기억이 바람결에 되살아납니다. 1996년 쌍용 자동차 협찬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종단했던 그 길을 다시 달립니다. 3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결, 하늘의 색, 대지의 숨결까지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산봉우리마다 화산이 격렬한 흔적이 남아있고 그 아래 호수마다 고요한 생명이 깃듭니다. 붉은색 호수에서 분홍빛 플라밍고가 무리지어 날아듭니다. 안데스의 야생 비쿠냐는 호숫가에 강인하게 뿌리내린 풀을 뜯습니다. 이 붉은색 호수는 자연의 색채와 생명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진흙이 펄펄 끓으며 분출되는 구덩이들이 곳곳에 분포된 소울데 마냐나 간헐천 지대입니다. 해발 4,500m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진흙 간헐천입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폴케스 온천지대입니다. 지열 활동으로 되어진 물모아 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산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곳이죠.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사람들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소라 캐니언입니다. 라마와 같은 고산 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하는 평화로운 자연 환경지입니다. 라마는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낙타과의 초식 동물로 주로 짐 운반과 털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입니다. 이탈리아 페리드다 지역입니다. 풍화작용으로 깎인 귀암 계석은 마치 자연의 조각품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페르디다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잃어버린 이탈리아를 뜻하는데요.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가 이곳에서 길을 잃고 사망한 사건을 기리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적막한 대지 속에서 자연의 위험을 체감합니다. 붉은빛 사암바위들이 협곡 형태로 늘어서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깊은 기억을 품은 알티플라노 고원. 이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연의 성소입니다. 볼리비아 남서부 해발 3,656m. 지금 지구에서 가장 넓고 가장 평평한 대지 위를 저는 달리고 있습니다. 하얀 소금 평원 위로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면 대지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지구의 가장 순수한 아침을 맞습니다. 이곳은 우유니 소금 사막. 사막이라 불리지만 그 기원은 호수였습니다. 4만 년 전 거대한 호수가 증발하며 남긴 소금 결정들이 거대한 하얀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건기에는 육각형 소금 패턴이 끝없이 펼쳐지고 우기에는 얇은 물층이 하늘을 반사하며 지구의 거울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우유니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가장 정교한 수평선, 그리고 인간이 그 위에 남기는 가장 작은 흔적. 지금 우리는 그 위에서 추억을 남깁니다. 소금이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 하나가 솟아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이슬라 잉카우아시, 케추아어로 잉카의 집이라 불리지만 그 모습은 물고기처럼 생겨 물고기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섬 전체는 오래된 화산암과 산호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천 년 전 이곳이 바다였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죠. 그 위에 생명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수백 년 된 선장들이 하늘을 향해 자라는데요. 어떤 것은 10m를 넘고 어떤 것은 1000년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새벽 일출을 마주한 여행자들은 이 섬 앞에 모여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식탁도 의자도 모두 소금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자연이 만든 대지 위에서 사람은 소금으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자신들이 나라 국기를 찾아 사진을 찍는 여행자들로 항상 붐빕니다. 우유니의 광활함과 세계인의 연결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소금 사막을 벗어난 여행자들은 작은 마을에 모여듭니다. 손으로 짠 전통 의상, 알파카 털로 만든 가방, 형형색색의 직물들이 가게 앞에 걸려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결국 소금으로 향합니다. 소금 사막의 흙과 바람을 담은 작은 소금 한 줌. 그들은 소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걸었던 시간과 그곳에서 느낀 고요함을 사는 것이죠. 이 마을에 기찻길과 오래된 증기기관차,
물탱크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 광산 자원을 실어 나르던 철도 노선의 흔적입니다. 우연히 소금 사막의 여정을 마친 이들은 사막 끝자락에 놓인 철제 유물 앞에 섭니다. 이곳은 기차 무덤. 1907년부터 1950년까지 달리던 증기기관차들이 멈춘 채로 녹소로 가는 곳이죠. 한때 이 철길은 포토시 은광에서 채굴된 광석을 태평양 연안으로 실어 나르던 볼리비아 산업의 동맥이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 은광이 고갈되고 광산업이 붕괴되면서 기차는 멈췄고 철도는 사막에 묻혔습니다. 새와 모래, 바람과 시간이 이곳을 지구의 가장 고요한 폐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타카마의 붉은 바람에서 우유누이 백색의 고요함까지 우리는 산을 넘어 사막을 건너 시간을 걸었습니다. 지질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이 풍경은 지구의 기억을 품은 거대한 소금대지입니다. 이 여정은 끝났지만 기억은 사막 위에 남습니다.